자, 오늘 장 모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미국에서는 기술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의 시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시장에서 오늘 봐야 될 것도 체크 포인트부터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현재는 미증시가 제일 불안하니까 그쵸. 국내 증시도 사실 어제 미증시가 4%대 급락했다는 부분이 네. 장중에 급락이 나타났다가 그렇죠. 네. 그러다시 급반등이 나오면서 결국 하락을 소폭 축소해서 마감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인 지지 마지노선이다라고 요 근래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부분이 260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600이라는 자리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저점을 만들 때가 2614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2614포인트에서 어저께 2600을 하회해서 결국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더 빠졌다가 된 자리가 2550포인트 초반 자리대까지 내려왔다 이제 올라온 거죠. 그렇죠. 사실 어저께 종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네. 지수는 1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 한 20포인트 정도 빠진 거죠. 예. 그래서 사실 20포인트가 그게 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작년 고가 3,300이라는 자리에서 2,600이라는 자리대를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3,300이라는 자리에서 2,550 간다 해서 패닉이 더 크게 나올 건 사실 없죠. 다만 이제 뭐, 심리적인 부분이 워낙에 불안한 거죠. 그게 커요. 그게 예. 큰데 우선 미증시 자체가 안도감을 못 주고 있는 상태니까 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예.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미증시를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시장에서는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데 네. 실적이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국내 증시가 더 받쳐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락을 하는 쪽과 반등한 쪽이 여전히 나눠져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특징주들이 대부분 다 실적 관련들이긴 한데 이게 관련돼서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미국 증시. 어쨌든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 따라가지 못하면은 부러워하면서도 사실 한켠으로는 그래. 미국 증시 갈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흔들리니까 걱정입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 그 뉴스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삼성전자 투자해서 20% 가까운 손실을 봤는데 예. 그래도 다행이다. 왜? 미국에 테슬라 투자 안 해서. 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 테슬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학개미를 하신 분들 아이고, 이제 테슬라 단일 많이 종목으로는 가시죠. 테슬라 무조건. 최고로 쳐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고가 대비해서 40% 가까이 하락한 동안 삼성전자가 20%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네. 삼성전자 선방했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논리. 문제는 이제 미증시 자체가 네. 지금은 시장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약한 증시죠. 지난 10년 동안 가장 강한 밸류가 증시였으니까 높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예. 이제 밸류 자체는 또 많이 내려오기도 했죠. 네. 근데 이제 나스닥이 이제 반등을 먼저 해줄 거냐? 사실 기술주가 다 끌고 내려간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이 반등을 해줄 거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과매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이제 고가 기준, 그러니까 작년 11월 이때 고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27%대까지 하락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장중에는 사실 2.7%까지 올라가다가 네. 이게 하락으로 또 바뀌었다가 네. 그리고 다시 그 2%대 상승으로 갔다가 출렁댑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1% 좀 안 되는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예. 단기적인 흐름을 볼 때는 올해 1월 초가 나스닥이 또 고가를 종가상에서 만들었던 자리인데 고가 기준으로 딱 앞전에 3월 중순까지가 정확하게 하락폭이 20.5포인트였습니다. 5%였습니다. 하락이. 네, 딱. 근데 지금 현재 3월 중순에 고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전날까지 이제 하락폭이 딱 20.5%죠. 또 그쪽. 그러니까 하락폭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20.5%라는 자리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20%라는 하락이 단기간에 나타나게 되면은 당연히 과매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우선 나올 수 있는 영역에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단순하게 빠졌다고 해서 반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실적이 좋거나 예. 아니면은 뭔가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거나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트리거가 이제 오늘 발표되는 미국에서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3% 미만으로 살짝 내려왔는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인 거 아니냐는 시장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오늘 확인하는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확인해 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고 실제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온 자리대를 보게 되면은 하단 추세대를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받는다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진 그러니까 않았네요. 아직 깨지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 하단 추세가 워낙에 낙폭이 컸던 구간대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예. 현재 지지를 받아준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반등 폭이 현재는 사실 미증시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스닥이 한 12,500선 정도까지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대가 나중에 올라가고 안착하는 과정도 또 필요하겠지만 예. 우선은 낙폭과대 대비해서 기술적 반등이 12,500인데
근데 또 12,500이라는 자리가 어저께 종가를 기준으로 한 6, 7%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던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시장에서 국내 증시나 지금 최근 보면은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증시, 미증시, 유럽 약간씩 다 차이가 있는데 네.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우선은 미증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급락하게 되면은 영향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쵸. 미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는 그 과정이 우선 1차적 필요하다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미국 증시가 기준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의 글로벌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국내로 넘어가 보죠. 업종별 등락입니다. 어제 시장이 사실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둘 다 아이고. 하락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0.5%. 사실 장 초반에는 더 초반에 밀렸죠? 사실 하락 출발이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거래소는. 아, 그랬군요. 그러다가 장중에 미선물이 플러스 0.3% 정도 상승 출발했었는데 예, 예. 이게 마이너스 바뀌었죠. 0.5% 이하로 확 무너지다 보니까 예. 그때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부터 깊 그리고 나서 미선물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반등이 나와서 결국 이제 전체 거의 다 비슷하죠. 네. 종합주가 지수나 코스닥이나 대형주나 중형주나 거의 다 0.5%대 전후의 하락이라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 됩니다. 네. 근데 또 이 안에서도 여전히 차별화는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시장 자체가 앞으로 경기가 침체될 것이고 예. 앞으로 시장이 안 좋을 거니까 예. 시장 자체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실적이 좋아서 받쳐주는 쪽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시장에서 더 고가로 넘어가는 쪽도 있기 때문에 네. 여전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차별화를 한다는 건데 그 핵심의 중간에 있는 키워드가 실적이라는 부분은 거의 똑같다 되겠죠. 계속 변하지 않죠. 그럼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IT 같은 경우 하락이 거의 없었죠. 시장 대비 그러네요. 강세를 보여줬고 약보합.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강보합 정도를 잘했고. 보여줬다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항공해운 쪽에서는 이제 저가 항공주들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온 케이스고요. 오랜만에. 음식료 같은 경우는 CJ 제일제당이 음식료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데 끌고 갔네. 이쪽에서 어저께 좀 강하게 예, 받쳐줬고 예, 예. 의료에서는 최근 들어서 한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장이 잘 여기도 나갔다고 실점.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통신도 이제 어저께 SK텔레콤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KRS 반도체 저쪽에서는 코스닥에서 실적이 지금 제일 잘 나온 쪽은 패키징 기판이니까 그쵸. 그쪽이 또 강세를 보여줬죠. 아,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가 지수를 그나마 방어를 해준 거고 반대로 이제 은행 보험이 가장 하락이 컸다는 부분. 네. 이게 국채 금리가 이제 오늘 CPI가 발표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다가 돼버리면 네. 연준에서 얘기했었던 파월 의장이 얘기했었던 50bp 인상이라는 부분이 5월에 한 번 했고 6월과 7월 연달아 2번 정도 하면은 네. 된다라는 쪽의 무기가 실려진다가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경우는 국채 수익률이 지금 현재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 네.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런 부분은 금융주, 은행하고 보험 같은 경우 금리 인상 수혜주였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안 좋은 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제 미증시에서도 금융주가 하락한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 쪽에서가 에너지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쪽이 좀 하락했고 건설과 조선 쪽도 역시 하락을 했고 예. 서비스 제약 쪽도 역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또 국내 증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부분 좀 반영될 듯한데요. 코스피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간 흐름입니다. 일간 흐름인데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보면 예. 외국인들이 이제 5월달 들어와서 사실 여태까지 매도한 금액은 한 9,2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그러네요. 기관에서가 1조를 매도를 했죠. 네, 더 많습니다. 개인들이 1조 8천원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전히 씨앗을 매수한다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4월달까지는 그래도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좀 맞춰주는, 좀 사주는 모습이 그랬었죠. 있었는데 예. 그게 지금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란 부분은 사실 5월달 들어서 현재까지 9,200억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앞전에 봐야 돼요? 매도했던 거에 비하면. 근데 이제는 받쳐준 쪽이 없다가 되니까 네. 그 부분에서가 저점 깨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박스권을 사실 1월 27일 날에 우리가 다이렉트로 시장이 무너졌던 그 시기였는데 그쵸, 예. 그때 무너지고 나서 어제 종가까지가 한 0.6% 정도 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왜 2,600이라는 자리대를 계속해서 시장에서 언급했냐면 2,600이라는 자리대가 올 때마다 그래도 저가에서 들어오고 반등이 나오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이 그래서 나고. 2,600이라는 자리대가 깨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사실 굉장히 예, 높았었죠. 예, 예. 근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600이라는 자리대 깨면은 빨리 올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코스닥하고 거래소를 비교를 해드릴 때 박스권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예. 이탈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해주면 그게 중요한 오히려 거죠. 지지는 더 단단해진다는 케이스가 된 거고 아. 상가 패턴 같은 경우는 이탈하게 되면은 그 라인대를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관점이었었는데 지금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실 아까도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죠. 3,300을 우리가 봤던 시장이었죠. 그렇죠. 3,316이었는데 네.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 한 700포인트 빠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700포인트가 빠진 상태에서 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라고 볼 때 사실은 실적 하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밸류가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사실 계속 같은 자리에서 움직인 것이 한 3개월 전 넘었죠. 길다고 길다면 얘기했었죠. 굉장히 길은 거죠. 예.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가 고가부터 겨때까지 하락한 폭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대형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에 고가였으니까 오히려 그쪽 같은 경우는 1년하고도 4개월이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 하락인 건데 네. 이제 파란색을 써놓은 게 파란색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게 어떤 거냐면 파란색은 지금 현재 작년 6월 달 8월 달이죠. 8월 달 고가부터 해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고요. 예. 그 밑에 게 이게 하단 지지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라인 때는 어저께 종가상으로 지켜냈다가 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죠? 이건 세기형입니다. 쐐기요.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도 그 얘기 드렸던 게 우선은 2615에서 40이라는 자리대를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켜주면 좋은 거고 그러고 나서 2690이라는 자리대가 박스권의 중간이니까 네. 역시 또 중요하고 네. 2710이라는 자리대 넘어간다가 되면은 그때는 그림이 바뀐다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박스로 얘기하는 거는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서의 박스인 거고요. 파란색의 채널이라는 부분은 세기형 패턴은 이거는 약 8개월 정도의 그림인 거죠. 네, 더.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을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2710이라는 자리대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하단 자리는 우선 지켜냈다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선은 작년 초부터 해서의 그림이니까 결국 작년 초부터 해서 내려오다 하단 자리는 동일하게 지지가 됐다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거죠.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바닥이 얼만큼 좀 견고한지 그리고 떨어질 수도 있죠. 이제 그런데 어느 정도 빠르게 회복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형 쪽을 좀 더 하나 더 갖고 오셨는데요. 네, 대형 쪽을 왜 갖고 왔냐면 예. 대형 쪽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단 자리를 깬 부분도 동일하고 그리고 하단 자리에 올라가야 될 부분도 거의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러면 역시 대형 쪽에서도 동일한 케이스인데 박스권은 이제 한 3개월 좀 넘게 이어져 왔다는 네, 부분이고요. 파란색이 역시 약 7개월, 8개월 동안의 세기형 그림인 거고 빨간색이 이제 1년 4개월 동안의 흐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공포를 크게 느꼈던 거는 네. 실질적으로 거래소와 코스닥은 약간 달랐었죠. 그랬죠. 코스닥은 작년 연말, 올해 초까지가 굉장히 강했던 케이스였고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무너진 게 4개월 동안의 공포가 커진 거고요. 네. 반대로 대형 같은 경우는 하락 자체가 굉장히 좀 길게 늘어진 거죠. 달랐었죠, 사실은.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제 왜 시장에서는 이제 더 크게 느껴지냐면 네. 앞전에 고가 대비해서 1, 200포인트 정도 빠졌을 때는 이 정도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되다가 이게 300포인트, 400포인트 되니까 그때부터가 좀 걱정이 더 심해졌고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때는 이제 그런 또 거죠. 시장에서가 유동성이 계속 돌 때니까 맞아요. 추가 배수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있었다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손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건데 유동성도 없고. 여기서 이제 겁나는 건 더 빠지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이런 생각인 네,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오래된 경험이긴 하지만 공포를 사라는 얘기를 계속 하지만 그렇죠. 사실 그 공포를 사람들마다 느끼는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나 주식이라든지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조금만 더 빠져도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지금 현금성 자산이 제일 적다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 계속해서 사고 있는 거죠. 공포에 사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 정도인데 우선은 지금 현재 거래소 대형을 보게 되면은 1월 달에 20.7% 하락했고 지금 현재는 21.7% 정도 되니까 더 많이 빠져 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월 달 저점 대비해서 어제 종가가 약 1.3% 정도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달은 어찌어찌 이게 무너질 때 여태까지 한번 패닉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옆으로 박스인데 큰 폭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저점을 깼다는 보면서 우선 살려줘야 될 자리가 그렇군요. 코스피 대형 지수를 기준할 때 2,575포인트. 예. 저기를 이제 살려준 게 제일 중요한데 내일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미국에서 CPI, 예.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 자리들을 살려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됩니다. 부담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에 살려준다면은 다음 주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굉장히 높아지긴 하는데 살려주느냐가 이번 주 제일 관건인 거고 옆에 있는 건 신용입니다. 네. 신용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소가 12조 1천억. 그러니까 작년 올해 말 연초 제일 높았을 때. 그때 이제 12조 1천억이었는데 이게 10조 6천억까지 무너졌었죠. 다시 시장이 올라- 가파르게 무너졌으니까. 그랬죠. 예. 그러나 지금 현재는 다시금 11조 6천억까지 좀 늘어난 그런 상태인데 예. 지금 자리에서 그럼 투매가 세게 나올 거냐라는 부분에서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로는 저점 대비해서 추가적인 하락폭이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용 담보 부족이나 이런 게 일부는 있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가 되겠죠. 그렇군요. 2,572포인트 지지 여부 좀 봐야겠네요. 자, 코스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나스닥과 동조화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는 하락이 좀 더 세게 떨어진 케이스가 되겠죠. 음. 근데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은 이제 1월달 저점, 2월달 저점 자리 때를 장중에 깼다가
그 라인 때는 올라가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달, 그러니까 2월달에 저점 대비했을 때는 현재 플러스 1% 정도가 좀 넘는 케이스인데 네. 이제 하단자리 때 깼다가 올라왔으니까 지켜주는 구조가 중요하다가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가 패턴 이탈했다고도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박스권의 하단자리 이제 한번 건드렸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 폭이 대신 넓습니다. 거래소는 박스권 폭이 150포인트 정도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위아래 폭이 10%가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네. 밴드가 더 큰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고 수급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는 했지만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는 것은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코스닥 100, 상위 100개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코스닥 100 종목을 좀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네.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1월달 시장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경계감이 나올 때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쵸. 소형주 테마가 많이 움직였죠. 맞아요. 그래서 소형주 테마 많이 움직였는데 이 부분이 코스닥보다는 거래소에서가 영향이 덜 미치는 거고 왜냐면 거래소는 시총 상위가 원체 비중이 큰 거고 네. 코스닥은 상위 100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 비중 자체가 코스피 200보다는 훨씬 더 작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테마들이 코스닥 지수를 높게는 만들어줬는데 네. 실제로 100 지수를 보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떨어지고 있네요. 100 지수를 보게 되면은 고가 대비해서 현재 25.4%가 앞전에 급락을 했고요. 예. 단기적으로 1월달 저점 만들 때가 그리고 최근까지가 어저께까지가 26%가 넘습니다. 하락폭이. 그러면 좋네요. 거의 그 나스닥과 비슷한 케이스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어저께 장중에는 얼마였었냐? 29%까지 하락했었습니다. 더 내려갔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하락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 100 종목이라는 쪽에서의 상위가 네. 대부분이 이제 컨텐츠라든지 예. 2차 전지, 그쵸.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이 많이 쏠려 있는데 그쪽이 안 좋았다는 결국 거죠. 이쪽이 성장이다 보니까 이쪽이 많이 빠졌다겠죠. 음. 그래서 코스닥도 신용을 보게 되면 앞전에 11조 3천억에서 9조 7천까지 수직으로 떨어졌다가 예. 지금 10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했는데. 크게 빠진다는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점 대비해서 현재 한 6천억 정도 늘어난 케이스니까 그렇게 크게 신용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정도 되겠죠. 그럼 신용에 대한 부담은 적다라는 겁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종목별로 차이가 좀 많다 되겠죠. 종목별. 자, 코스닥이 좀 더 이러한 부분을 차별화가 좀 심하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예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가격전이 CJ제일제당 어제 뭐 하도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사는 게 해지용으로 사는 건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예스입니다. 예스 좀 자세히 근데 들어보죠. 음식료가 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 골라야 돼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음식료가 가격 전이를 잘한 쪽이 있고 네. 반대로 전이를 못한 쪽이 있다. 이것도 좀 있고 CJ 제일제당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비고 이런 음식료 만두. 이것도 생각하지만 예. 그 외적으로 사료 관련된 핵산 이제 바이오 쪽이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거기도 무시 그러니까 사료 못하죠. 쪽이 요즘 많이 올라갔으니까 예. 그런 쪽에서도 실적이 나타나는 케이스인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12.9% 나왔으니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잘한 거죠. 그래서 CJ 제일제당은 이제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한 8% 정도 되니까 뭐 여전히 밸류적인 부담은 별로 없는 거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추세를 넘어가고 박스권 상단 자리를 돌파했다가 다시금 지지를 밟고 올라간 케이스. 그래서 박스권에 이제 상단 자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30만 원 전후가 되는데 네. 이 라인대 깨지 않는다면은 44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예스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CJ제일제당이었고요. 이제 LNG 수주 확대, 조선기자재 실적 개선, 한국카본. 이것도 예스 아니겠습니까? 네, 예스입니다. 수주가 뭐 늘면 좋죠. 조선기자재가 예. 이번에 피팅업체 앞전도 성간밴드를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네. 성간밴드도 실적이 예상치 상회했고요. 그렇군요. 태강도 실적을 상회했습니다. 아,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팅업체 같은 경우는 건설이라든지 조선 이런 기자재 항상 들어간 기본 재료인데 네. 이쪽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근데 이제 LNG 관련해서는 한국화본과 동성하이텍 이 네. 두 개가 본행제 관련돼서는 딱 독점 기업입니다. 아, 근데 이제 수주가 많아진다는 부분이 특히나 LNG선 중심을 받다 보니까 네네. 이 부분에서가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진다. 결국 수주를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수주는 결국 나중에 매출로 인식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네.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뭐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내년부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게 이제 수주. 그게 수주 받았던 물량이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선사들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2024년 정도 되면은 실적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수주가 확정된 수주 확정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실적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증시에서는 선방이 되는 케이스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올해 말고 내년 기준으로 볼 때 한 네. 12에서 14% 정도 사이가 되고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자리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박스권 상단은 이번에 돌파까지 높다가 됩니다. 다만
이게 지금 박스권 상단 자리가 이번에 두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예. 한번 지지테스트를 밟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게 그래서 봐야 조정 시에 잡는 케이스 이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예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실적 관련된 얘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항공부터 해서 굉장히 많죠. 맞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가 확인이 돼줘야 네. 여기서 좀 더 시장에서 좀 더 접근하기가 수월해진다 되는데 이제 현대백화점이 실적이 어제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보게 되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가 컨센스 대비해서 약 12% 정도 나왔다 되죠. 잘했네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백화점의 밸류를 바로 보게 되면 예. 밸류 자체는 뭐 8에서 9%한 거는 거의 변동이 없고 자산 가치가 0.4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추가적으로 실적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빠질 자리가 거의 없는 종목인 건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가 최근 들어서 73,000원대 저 라인대를 한번 내려왔다가 네.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반등을 해서 다시 살린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내수 유통에서도 보통 이 백화점이라는 쪽에 내수 유통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면세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면세점은 아직까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됩니다. 그래서 면세점이 이제 실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순수 내수 유통에 대한 비중이 높은 현대백화점, 뭐 롯데쇼핑 이런 쪽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은 거고 네. 나중에 면세점 사업까지 더 좋아진다면 이쪽도 더 좋아지고 면세 사업을 중심한 쪽도 좋아진다로 보셔야 됩니다. 호텔 신라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중간 자리대를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금 살려놨죠. 네. 그러면 추세 라인대를 자연스럽게 돌파를 하는 자리대 다시금 들어오게 되는데 이 라인대를 돌파하고 79,000원짜리대 넘어간다 될 경우는 예. 마디 하나가 뽑힌다 되기 때문에 이때는 추가적인 주가가 한 9만 원 전후까지 열려 있다고 아하.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 보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좀 체크해 보죠. 물가지수 발표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앞전에 연준에서의 발표했던 내용이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숫자를. 네. 그래서 이게 나와야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현재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의 우려 이 부분을 하나를 꺾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꺾이는 거고 예. 그다음에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중국의 경제 봉상은 결국 풀리긴 하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풀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기세가 없고. 약간 네.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던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지수요? 지수가 2600에서 2615라는 자리 때 깼으면 네. 이 자리 때 제일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네. 이탈하면서 3거래일 안에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회복. 그죠? 빠른 회복이 사실 그 네. 의미인데 만약 이걸 회복한다 했을 때는 시장에서 의미를 이제 부여를 또 해줍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면 2600 이하라는 자리는 우리가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PBR 1.0배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배라는 자리인데 결국 금방 회복을 하더라. 지켜낸다. 이거를 시장에서 한 번은 알려주는 게 그렇군요. 좋다가 된 거죠.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840에서 854 아까 하단 자리인데 이 라인대를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업종별, 종목별 흐름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여전히 실적 최우선인 거 똑같고 예. 여기서 앞전은 다 똑같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내수 유통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그 비비고 아까 말씀드렸던 CJ 제일대당. 그러니까 내수 유통 그건 음식료고 음식료고. 내수 유통에서 아까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예. 이런 쪽을 얘기를 하셔야 헷갈렸네요.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어가지고 하나 좀 보겠는데요. GS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23%가 났는데요. 좀 추가적인 전략 부탁드려요. GS도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30% 이상 상회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온 케이스죠. 그러니까 GS는 원래가 실적 대비해서 늘 저평가였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할인을 계속 받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반대로 못했던 케이스인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지주사 할인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라서 네. 현재는 49,000에서 5만 원짜리대가 마디지수로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숨고르기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3%의 수익률을 냈던 GS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입니다. 네. 사실 제가 별로 안 좋게 늘 얘기했기 맞아요. 때문에 참 안 의외죠. 좋다는데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린 그렇게 보자. 매수 접근 이걸 말씀드린 건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의 CPI 이게 확연히 꺾이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성장주 기술주가 한번 반등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요.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죠. 네. 네이버가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그렇죠. 한 40% 이상 빠졌으니까. 최근에 더 빠졌어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하락을 보게 되면 예. 올해 1월 달부터 빠졌던 폭이 28%였고요. 예. 고가 저가까지가. 그 다음에가 최근 들어서 20%가 넘는 하락이 역시 나타났다 했죠. 어휴.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예.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에 나올 경우는 30만 원 전후까지는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10%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거를 노리고 들어가자 정도. 우선은. 네. 뭐 또 손실을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가격 것 안 같습니다. 맞으면요. 예, 가격 볼게요. 27만 3천 원을 매수가로 잡고 예. 26만 원 손절가를 잡고
그 목표가를 30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와 관련해서 또 오랜만에 한번 진단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